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양근 이제 대표가 넘겨받았죠, 지분을. 그리고 진영 회장님은 이제 인공관을 하겠다 하면서 하이셀을 떠났습니다. 자, 그 인터뷰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 나머지는 다 넘기고 현재와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이셀은 라이프리버의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라이프리버는 HLB 생명과학이 거의 99% 가지고 있죠, 지분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하이셀도 그 라이프리버 지분을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셀 근황을 보면은 2014년에는 이제 그 맞짱을 떴습니다. 슈퍼개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여기 보면은 문양근 씨, 하이셀 총괄 대표, 아까 봤던 인터뷰했던 그분 있잖아요. 미스터 문이라고 불리시는데 이제 슈퍼개미로 이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소액 이제 개미들, 소액 주주들이랑 이제 싸우게 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바로 유상 증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유상 증자를 1년도 안 돼가지고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인데 올빼미 공시라고 합니다. 올빼미는 밤에 활동하죠. 한국 시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5일 장 마감 한 다음에 245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그리고 이날이 뭐였냐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또 기대감으로도 가고 사람들이 어떤 악재든 호재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동안 이제 친척들 보고 잘 지내다가 와가지고 까먹고 매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악재도 좀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바로 다음날 거래가 일어났다면은 15% 급락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서 장이 열리면은 한 7%, 8%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빼미 공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분노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연휴 끝나고 이제 왔는데, 이 당시는 2014년이니까 그 아마도 이제 15%일 거예요. 그래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 맞고 또 15% 맞고 했을 겁니다. 아주 화가 나죠. 이제 하한가를 한 2번 먹으면 이게 성인 군자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유상 증자를 철회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힘을 모을 때 주주운동 컨설팅 업체 네비스탁의 주주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5% 지분을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유상증자를 처리하고 주가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 라고 하는 거고, 대주주 지분이 7%밖에 안 되니까 이제 싸워볼만 하죠. 5% 지금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했는데 이번에도 하면서 경영 부진을 소액 주주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냐 라고. 그래서 하이셀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 위축과 해외 시장 진출 초기 투자비 지출로 예상치 못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말을 이렇게 일을 만회하고 매출 사부 조정을 위해 증장이 됐다라고 설명한 게 조금 이 만회라는 말은 조금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 적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하기 위해 이제 증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적자를 지금 주주들 돈 끌어와서 막겠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그래서 주주들이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자, 재밌는 사실은 이 문양근이라는 분이 리치 커뮤니케이션의 총괄 대표이기 한데 2000년대 초중반에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이셀을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진양고 회장님은 이제 은행 업무를 하면서 M&A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접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셀 회장님에서 이제 HB 회장님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했고, 여기 이제 미스터 문양근 씨는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유명세를 타다가 이제 리치 커뮤니케이션즈의 총괄 대표가 되고, 그리고서 이제 하이셀을 인수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5년으로 이제 왔는데, 이제 하이셀 자회사가 상장 승인 초읽기, 주식 가치가 400억, 평가이익이 6배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심사 안건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는데, GTF라는 국내 최초 부가세 환급 서비스 전문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2014년에 인수를 했으니까 소액 주주랑 싸우고 있을 때 그때쯤부터 이제 좀 계획을 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면은 이제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스펙 있죠. 이 NH 스펙 3호와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그 GTF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이거 상장되어 있는 거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살짝 내려서 글로벌 텍스 프리. 네,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죠. 이 글로벌 텍스 프리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 11월 16일에 자,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은 VC 증권사 등의 구주 370억 원을 이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VC는 이제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죠. 그리고 증권사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텍스 리펀드 사업자, 글로벌 텍스 프리, 아까 봤던 GTF 구주 인수에 나섰다. 구주라는 것은 이제 신주가 아니라 옛 구자를 써가지고 옛날 주식이라고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한다는 건데, 이 VC나 증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GTF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는 거고,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 보유분 35% 가량이라고, 인수 규모는 이제 370억 원 내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B 업계에 따르면 이제 주요 뭐 벤처 캐피털 증권사 얘네들이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거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이 있죠. 에스바이 인베스트먼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는 뭐 코오롱 회사 쪽인가요? 뭐 대성 창업투자 등이 있고, 그 미스터문이 이제 특수관계인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제 클럽딜 형식으로 매각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매각을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 기존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실패를 했었네요. GTF가 NH 스펙 3호와 합병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려고 했고, 아까 기사는 그 이제 막 초읽기다라고 이제 설명해놨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선행 조건인 이제 한국거래소 합병 상장 예비 심사, 여기서 이제 상장을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그걸 승인이 이제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병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제 승인이 안 된 이유는 뭐 GTF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 와중에 HLB 이제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구주 매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최대주주 하이셀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이제 47%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시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PO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VC랑 이제 증권사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뭐 사겠다 하니까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을 이제 재도전해야 하는 GTF, 지금은 상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 성공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의 관광객 유치 확대와 우호적인 정치 환경 조성 속에서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뭐 벤처 캐피탈이나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손해 보는 그런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연간 40%면은 2년 있으면은 100%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만 있어도 2배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GTF가 하이셀에 인수됐다가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랑 VC한테도 이제 지분이 넘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셀의 지금 종속회사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죠. 하이셀한테도 돼 있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진양 회장님이 HIB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일들은 이제 무엇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